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오랜만에 돌아왔죠. 나는 솔로 11기가 좀 진행이 돼서 각 캐릭터별로 인물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려나님이 12명의 캐릭터를 한 번에 다 그려주셨어요. 굉장한 노력이죠. 혹시라도 이 캐릭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려나님 채널에 가서 이게 직접 문의를 드리고 그리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등장 순서대로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로 영수님입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첫인상 선택까지 해서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 뒤로 나오는 데이트 장면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그 장면별로 해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시청 소감이라고 받아들여주세요. 세심차분 모범 인생. 좋은 말들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영수님의 캐릭터랑 크게 차이가 없고 저 세 가지 단어가 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봐서는 약간 반전은 없겠다라는 예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은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 2년차. 대학병원 외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굳이 따지자면 이게 좀 높은 성적이신 분들은 이제 좀 정신과 정재영, 예전엔 정재영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좀 인기가 많았었고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야죠. 우리가 이제 구기 광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극아이, 내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좀 호기심 자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잖아요.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즐기고. 구기 광수님은 정신과가 되게 잘 맞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이고 고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향적이면서도 정신과가 맞는, 물론 뭐 성적도 그만큼 좋았을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면서 영수님이 성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이 의사분들 사이에서의 그런 인식이 그렇다라고 이제 의사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의사 친구의 개인적 소견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성적이 나오는데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마취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알짜라고. 그래서 뭐 마취과는 뭐 마취를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마취 선생님을 찾으니까 뭐 분만을 할 때도 찾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술이나 시술에서도 마취는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뭐 마취 클리닉을 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좋은 루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사람을 대할 일이 많지 않은 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 아프다 이랬을 때 마취과 안 가잖아요. 영상의학과 안 가잖아. 이게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보통 이제 뭐 내과나 정신과 이런 데가 아무래도 많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영수님의 캐릭터를 보면 외과 자체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신도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수술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그거 자체가 흥미로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막 익숙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몰두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를까지 다른 격가지 없이 딱 그 집중해서 끝까지 해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우신 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마이너한 취미여도 어떤 사람은 프라모델 조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보드게임을 좋아한단 말이죠. 프라모델 조립은 이걸 조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말 시키면 싫어. 야, 이거 여기다 끼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말 시키면 짜증나지. 내가 말 없이 이거를 끝까지 완수하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완성된 딱 그 프라모델을 봤을 때 쾌감이 있는 거지. 이게 외과를 선택한 영수 씨에 좀 가까운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보드게임을 하면서 내가 어쨌건 뭐 점수를 모으는 그런 과정 자체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의 인터랙션도 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렇게 판을 읽고 이 과정, 내가 지더라도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영수님하고 가까운 성향은 아닌 거지. 영수님은 방금 말한 것처럼 차라리 프라모델을 만들면 만들었지 보드게임을 안 한다는 거죠. 게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유행하는 건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게임이 취미가 아니시면 아예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매번 판마다 친구들이랑 협동해서 누군가 보스를 깨고 또 보스 깨고 이렇게 결과는 반복적인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소통하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시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영수님의 성격하고 또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영수님 말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아 나의 이런 재능이 나의 이런 성향이 세상에 큰 가치를 주는구나가 영수님에게 큰 보람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수님이 어쩔 수 없이 외과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영수님의 성향을 보면 아, 진짜로 저게 잘 맞아서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봅시다. 이상형이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여성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데이트를 하면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영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여성이 이상형이 된 게 언제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왜 저게 생겼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연애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어떠한 컨텐츠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를 돌봐줬던 아니면 뭐 주변의 사람 그런 데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광고에서 머리띠가 잘 어울리는 그 여성이 어떠한 성향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경우는 아닌데 굉장히 비주류의 어떤 캐릭터인데 내가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내가 비주류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주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드라마에 나온 아이유가 좋았어요. 아이유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 그러면 내가 비주류라는 그 너무 주류 예시를 들었네요. 비주류 캐릭터를 잘 몰라. 제가 기억을 못해요. 아이유가 나온 밝고 발랄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 아이유를 보고 내가 그 아이유란 배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아니면 어둡고 우울한 캐릭터를 연기한 아이유를 보고 내가 꽂혔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 안에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머리띠는 일종의 패티시인 거지. 그러니까 이 패티시라는 거를 이게 변태적인 그런 패티시가 아니라 결국 이거는 숭배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가 떠났을 때 그 누군가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물체, 오브젝트를 거기에 이제 사랑의 감정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어쨌건 이상형으로 떠올릴 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했던 머리띠.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지워졌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내가 이성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이제 눌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영수 씨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걸 뭐 이렇게 딱 패티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되게 좀 너무 강렬하게 들리지만 뭐 어떤 사람은 제복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작업복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입는 거 말고 그걸 입은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에도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죠. 뭐 어렸을 때 힘들게 일을 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와서 치킨을 한 마리 이렇게 건네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서 그 작업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설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유추하기에는 지금 이 자기소개만 가지고 저걸 유추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저 머리띠를 했던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영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 그리고 자신의 매력은 말투가 예쁘다. 손과 손톱이 예쁘다. 근데 뭐 다른 장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호감을 주는 외모시기도 하고 직업도 좋고 자기소개에서도 얘기하지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많은 분이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아까 이제 프라모델 조립을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이게 외과 의사의 그런 고도의 직업적 기술을 프라모델 조립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예시를 들자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취미를 갖는 거는 어쨌건 다수는 아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영수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 또 다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로 되게 좋은 배우자가 되겠죠. 자기소개 때 특이사항 중으로는 극아이다. 감정 기복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영수라는 캐릭터가 항상 맨 처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 너무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 장면들을 보면 영수 씨가 감정 기복이 적은 거는 사실인데 표정을 잘 못 숨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정에서 감정이 너무 드러나.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도 표정에서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 표정 자체가 좀 덜 드러나지, 안 드러난다기보다는. 저게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거는 연인이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아. 이 사람이 속내를 몰라서 불안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감정 기복이 심하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수님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친해지고 편해지면 그런 표정 변화가 적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아직 긴장한 상태여서 저런 표정들이 너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게 원래 평소의 모습에 좀 가까운 모습이라면 배우자나 애인이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 치고 되게 안심할 만한 캐릭터라는 거지. 거짓말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썸을 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지내고 오히려 이제 뭐 부부가 됐다. 그러면 또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그냥 좋아 맛있네 이런데 얼굴 표정이 썩어. 막 썩진 않겠지. 영수님이 그렇게까지 막 표정 변화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속내를 표정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해줬는데 표정이 썩어. 그러면 오늘 거 맛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는. 그래도 이 사람이 맛있네 하면서 잘 먹어줄 거란 말이에요. 영수님 같은 성격은. 근데 썸 타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걸로 서운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영수님의 가진 장단점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귀가 커서 이야기도 잘 듣는다고 재치 있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상대가 이야기를 하기 편하도록 해줘서 상대가 이야기하는 걸 신나게 만들어주는 배려가 되는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말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수님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 혼자 노래방 가거나 아니면 뭐 혼자 술을 마신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I형이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하고 내가 말할 걸 생각하지 않아. 그 생각에 빠져들어 버리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면서 자꾸 그 대화 중에 자기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하는 걸 또 좋아하게 되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기 외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 적성에 잘 맞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이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지.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패턴이나 이분의 어떤 투명한 이런 표정 같은 거를 되게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잘 맞는 사람들은 엄청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님은 굉장히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둘이 같이 막 시끌벅적 떠들고 항상 뭘 같이 해야 되고 시간을 항상 연인 간에 같이 보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연인 입장에서는 영수님이랑 못 만나죠. 차라리 그냥 내가 혼자 내 이야기 막 재밌게 하고 떠들면서 영수 씨가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자기 얘기 신나서 하고 나 오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영수님이 뭐 표정이 좀 안 좋아도 그냥 뭐 밝게 얘기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차라리 그냥 항상 낙천적인 이런 분은 또 영수님하고 잘 어울릴 수 있지. 자기 시간은 또 자기 시간대로 또 잘 보내면서. 그래서 영수 씨가 그 말을 하거든요. 고양이보다 강아지상을 더 좋아한다. 그것도 그런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뭐 내년에라도, 뭐 내년이라는 건 결국 뭐 당장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망은 뭐 소소한 일상, 같이 장 보고 같이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그런 거라고 해요. 실은 이제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로망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이런 일상이 크게 무너지길 바라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걸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일상이 깨져도 그러면 영수님의 이런 평온한 그런 감정을 이해해주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러면서도 같이 있을 때 편안하게 해주는, 영수님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특별한 일을 해도 좋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보자고요. 근데 이제 다만 예를 들어서 뭐 옥순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이 옥순으로 뽑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게 약간 물론 이제 옥순 씨가 워낙 밝고 재치 있게 잘 답변을 했지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왜냐면 보통 옥순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그 인상이 약간 미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9기부터 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은 미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자기소개에서 없었던 다른 혹시 이유가 있나요? 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영수 씨가 그걸로 물어본 건 아니고 오히려 옥순이란 이름으로써 본인이 자기 어필을 좀 더 해보세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더 들려주세요. 라는 선의로 했을 거예요. 영수님은. 근데 이제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수님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영수님과의 대화에서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영수님이 되게 무례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영수님이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너무 자기가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듣기에 따라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표정에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관계에 있어서 영수님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생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영수님이 첫인상 선택으로 영숙님을 했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보면 이런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게 느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피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로 첫인상 선택할 때 여성분들이 선택할 때 카메라로 줌 땡기는 건가 하면서 바로 캐치를 해내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서도 자꾸 단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다만 영숙님을 선택한 그 상황에서 보면 모래시계를 계속 봐요. 모래시계를 계속 보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따가 또 얘기 많이 해보고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5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짧지 않아. 엘리베이터에서 1, 2분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생각해봐요. 누구랑 타느냐에 따라서 그거 진짜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해.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회사 대표님이 같이 탔어. 자네 뭐 나한테 말을 걸어. 말을 해야 돼. 아우 그 2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인사하고 뭐 어느 정도 소통의 여지를 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크게 2, 3분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그게 한때 또 유행했었어.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를 어필하는가. 근데 5분이면 진짜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영수님은 두 가지 아마 이유에서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장이야.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서 다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미션이잖아요. 내가 이걸 조립해서 완성된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면 그 5분 안에 하는 그게 영수님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수님이 프라모델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완성하세요. 그러면 영수님은 진짜 초집중해서 이걸 2분 안에 딱 끝내. 그리고 만족할 사람이지. 이거 이제 대화에 대입시켜봐요. 대화에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 5분 안에 이 사람과 첫인상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하세요. 그럼 영수님은 어떻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목적이 뭐야? 첫인상 선택이 목적이잖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 뭐를 해? 첫인상 선택했다는 거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 2분 안에 로봇 완성하는 것처럼 첫인상 선택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어. 그럼 나는 목적 달성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지? 머릿속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하나는 긴장이고 하나는 목표지향적 사고. 이제 그거 두 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수님이 조금 그 영숙님에게 자기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물론 영숙님이 이 시점에서 상철님한테 너무 꽂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처음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쨌든 영숙도 처음이고 영수도 처음을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애환을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뭐 나도 내향적이어서 제발 영수만은 자기소개 때 했던 얘기있지만 여기서도 이건 자기소개 전이니까 그래서 더 걱정되는데 영수님도 약간 좀 내향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 안 하시고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남아요. 영수님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이제 결혼해서의 로망에서도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적응을 빨리 하고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의 소소한 일상이 로망인 것처럼 원래 이런 변화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 거지. 그 말은 다 바꿔서 말하면 이 솔로 나라에 온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긴장을 더 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또 이 다음에 보면 영수 씨가 이제 정숙 씨랑 현숙 씨랑 또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영수님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수님을 이해하고 이 나는 솔로 11기를 더 재밌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마음설계의 힘 프로그램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을 받고 있고요. 이게 소규모 그룹들에게 제가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피드백하고 주말마다 Q&A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